네, 안녕하세요. 시화학원에서 군사통 역할을 하는 강준호 간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BA Secretary, 미국의 보훈처 있죠. 거기에 이제 Secretary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으로 공개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제 업무 관련해서 미국의 보훈처라고 그러죠.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거기에 이제 수장을 맡고 계시는 Secretary 보훈처장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지문 등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 다시 보실까요? 이 보훈처장, 비보훈처장이 두 개의 연방 총괄 담당 관실을 이끌도록 수장을 맡도록 임시로 기용되었습니다. 이 태피라는 말이 이제 뭔가 이용한다, 활용한다, 우리가 이런 말로 쓰고는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게 공직관계로 들어가면 기용이라는 말이 잘 맞습니다. 필요한 자리에 데려다 쓴다는 얘기인데, 기용. 자, 공직자 후보 지명부터 시작을 해서 공직 후보 지명 그리고 인준 청문회를 주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인준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 그리고 취임이 있는데 선서하면서 취임하는 그런 것도 있죠. 미국에 선서 취임 우리나라도 참 대통령 선서 취임 오늘 이재명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선서를 했죠. 그럴 때 선서 취임할 때 쓰는 겁니다. swear in 자, 그리고 내정, 그리고 이 인선은 여러 중에 골라 쓰는 겁니다. 기용은 한 명이 있더라도 데려다 쓰면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임하다라고 take up the post 계시죠? 이 post는 직위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oversee 총괄하고 이 감독, 혼동을 좀 상당히 많이들 하시는데 이 감독이 되죠. 그리고 이 오피스는 정식 이제 대통령실 할 때 실로 들어가는 실국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은 군사 쪽으로 가면 또 이 뷰로 말고 디렉토리이라는 말이 또 따로 있습니다. 금주 백악관 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보훈처장 보훈처장이 또 임시 정부 윤리 실 그리고 어, 특별 검사실의 수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어, 한편 행정부는 두 기관, 양 기관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카운슬이라는 말이 있죠. 이 스페셜 카운슬 할 때 이게 원래 어, 일반적으로는 법률 자문이라고 쓰는데 여기 스페셜 카운슬 해가서 미국 연방 정부에는 이게 특별 특검입니다. 특별 검사 좀 약간의 고유명사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검사는 프로시큐터 아니면 어토니를 쓰게 되죠. 자, 그리고 이것도 카운슬이라는 조직과 구분하셔야 되는데, 발음이 또, 우리가 듣기엔 똑같죠. 카운슬이라는 말은 UN 이사회, 안보 이사회 할 때 이사회라든가, 뭐, 시의회,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 이 카운슬 반드시 구분해 주시고요. 자, 개편이라고 그랬죠, 제가. 개편. 개편이 있고 재편이란 말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도 하고 조직 재편도 하는데, 개편은 완전히 어, 애벌레가 더 커가지고 성충이 되고 나비가 되고 뭐 이렇듯이 그런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편은 일부 내용물은 그대로 두면서 뭐 순서를 바꾼다든가 이런 식의 소폭 개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재편은 리얼라이먼트랑 리셔플 추천드리고요. 이 리오건제이션 개편. 자, 고위 삼중 고위급 책임 은 최근 인준이 된 콜린스 처장에 대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 우려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48만 명 직원을 두고 있는 이 부처, 즉 보훈처를 운영하는 것은 추가적인 과제가 없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상당한 난제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보훈처 하나만 해도 거대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도 힘든데 거기다가 다른 조직 두 개를 기관을 맡겨가지고 수장을 시킨다는 거 삼중으로 그거 그좀 버겁다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서 음, 그 여기 직원 수를 더해서 이렇게 갔는데요. 저런 비슷한 구조지만 조금 다르게 이제 표기를 하는 게 부대에 있죠. 군 부대 같은 경우에는 병력 1,000명이다 그러면 물론 뭐 troops 이걸 써서 그 따로 표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앞에다 전체 수식을 할때그 그 병력 1,000명에 a thousand strong unit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thousand strong unit. 이 직무를 그 맡은 지 그 불과 가까스로 일주가 지난 그 이 시점에 콜린스 그 처장은 그 너무나 충분히 할 일이 많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보훈 최대 규모의 그 보훈 제도를 의 고삐를 쥐고 있고 어, 국내에서라고 블루멘서 커네티컷주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밝혔는데요. 이분은 상원 보훈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이 Veterans Affairs라고 이제 줄여가지고 그 BA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게 그 Veterans Affairs 일반적으로는 보훈이라고 그러죠. 보훈. 그런데 여기다 미국 사람들이 더를 붙여 정관사를 붙여가지고 the VA 이렇게 들어가면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즉 보훈처의 준말로 이렇게 표기를 많이 합니다. 잘 듣고 유심히 잘 챙겨 두셔야 됩니다. 관사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스템은요, 네 가지 해석을 합니다. 제도, 체계, 체제, 계통,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시면 사법 제도, 그다음 기계 쪽에 미사일 체계, 그리고 인체 계통, 그 다음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렇게 시스템인데, 레짐처럼 체제적으로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 예를 볼 수가 있죠. 자, 그러시면서 이제 보건이 있죠. 건강을 챙기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의료, 우리 뭐 수술을 하고 주사 맞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중하는 의료는 메디컬 케어라고 그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 위원회 주요 국회의원회들 보시죠. 보훈위원회가 나왔는데요. 군사위원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세출, 세입, 정보, 외교, 국토안보, 재무, 교통위원회, 그리고 미국의 특별위원회는 국회 스페셜 말고요. 셀렉트라고 합니다. 셀렉트 커미티. 자, 이 내각 장관 으로서 장관으로서 자신 본인의 직위 총괄 본인의 직위와 기관을 총괄하는 과업을 맡게 되는 것에 따른 이 중대한 이해 충돌 에 더해서 이러한 세 가지 역할 모두는 어,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장께서는 즉각 물러나서 이 예비역들을 섬기는 데 집중해야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이 컨플릭트는 이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해 상충 이렇게 워낙 굳어진 표현인데 이 컨플릭트가 정말 해석이 많습니다. 갈등, 뭐 고부간의 갈등할 때,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디스퓨트처럼 분쟁, 법적으로 정식으로 다투는 그다음에 뭐 전투, 분쟁,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도 하죠. 심지어는 전쟁을 나타내는 Korean conflict, 우리나라 6.25 전쟁 얘기하는 겁니다. 그 우리 6.25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한국 명칭이 되어 있는 어떤 영상 화면 캡처한 건데 초기 화면 한국전 Korean War 대신에 conflict. 그래서 잘 보시면서 해석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일자리를 이분이 채운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이제, 어, 인원에 대해서, 인력에 대해서 정할 때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fill rate 그러면, 조직의 인원, 그걸 갖다가
얼마나 채워넣느냐? 그 비율 나타내는 충원율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충원율. 그다음에 이제 이 캐비닛이 내각이죠. 그 내각인데 이게 내각에 따른 그 안에서 활동하는 장관이라는 뜻. 이 장관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내각 회의에 다 들어가니까 어, 이게 좀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국에는 이렇게 그 장관과 비내각 장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계 서열에 따라서 그 내각의 회의에 들어가기도 하고 못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난 캐비닛, 그 비내각. 그래서 캐비닛이 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미국 보훈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